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이 대선 D-55일입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후보들의 지지율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판세부터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번 후보들 지지율을 살펴볼까요?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6.9, 윤석열 후보 39.2, 안철수 후보 12.2, 심상정 후보 3.0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레로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재명 후보 35.3, 윤석열 후보 38.0, 안철수 후보 11.0, 심상정 후보 2.2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반전이 일어났다, 반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 이런 거 한번 살펴볼 만하고, 심상정 후보가 3%에 갇혀서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기남 대변인께서는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어쨌든 연말 연초 신년이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조사들이 대거 이제 발표가 됐었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선대위를 선대본부로 전환하고 또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좀 봉합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결국 그 열흘 정도 사이에 특히 그 이대남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슈들을 좀 제기를 했죠. 예. 여가부 폐지라든지 또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대남 공략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2030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이 좀 주요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조짐이 좀 어느 정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지표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203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역시 단일화 여론이라든지 또 두 거대 정당 후보에 대한 어떤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에게 이전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 흐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 자,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이 과연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후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소된 거냐, 또 당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봉합 상태인데 또다시 분출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 그다음에 2030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표심 자체 특성이 유동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방금방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약 40% 이상의 20대 여론이 특정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반등 자체도 대단히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김경진 단장,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한테 크게 뒤졌는데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만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하고 불화 갈등 문제가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재명 후보하고 TV 토론을 안 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 예. 이 세 가지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빠질 만큼 빠졌었고 또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사과를 했고 이준석 대표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끝에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지금은 두 분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열성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TV 토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국민들에 의해서 비판적인 시각 상황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정기남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은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황이 진짜 진검승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리얼미터 한길리서치 두 군데 다 어떤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유리한가 하는 것을 놓고 조사를 한 게 눈에 띕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해서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누가 유리한가 하는 것을 봤는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윤석열 45.2, 이재명 38.8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왔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도 안철수 41.2, 이재명 37.9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면 43.6 대 38.1,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42.3 대 33.2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가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더 여유 있게 이기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특이합니다. 참고로 한길리서치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것이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유선 전화 면접 응답률은 17.4%. 그리고 리얼미터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리고 무선 90%, 유선 10% ARS RDD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안철수 후보가 됐든 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는 다른 말로 하면 단일 후보는 정권 교체 지금 여론 이른바 50%를 상회하는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위 단일화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단일 후보가 상정됐을 때 1대1 구도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다자 대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단일 후보와 상대했을 때 결국은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결국 40% 중반대를 보고 있다면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뭔가 좀 더 상승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독자적으로 40% 벽을 깨는 이른바 지금까지 보여왔던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이른바 중도층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른바 유능한 어떤 정책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은 후보들에게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이른바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남아있는 과제는 결국 그런 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40%를 못 뛰어넘고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탈모 공약 상당히 히트 쳤고 그리고 3프로 TV 뭐
반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어디에 막혀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상당 부분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든 30% 후반대에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이른바 중도층과 부동층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여론이라든지 굉장히 그동안의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아직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우려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는 안정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이나 중도층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데 거기 플러스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어떤 국정운영 능력 플러스 신뢰감이 좀 생기는 그런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작은 탈모 공약이라든지 이런 소확행 공약들을 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져서 예. 하나의 신뢰감 있는 후보로 연결될 때 예. 그 40% 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단장, 역으로 윤석열 후보는 보면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올랐어요? 일단 저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게 아까 3프로 TV 얘기하셨잖아요. 예. 3프로 TV 얘기하신 거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답으로 탁탁 끊어서 들으면 그냥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귀 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이 길잖아요. 한 서너 문장을 쭉 그냥 이렇게 서술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길게 들어야 되고 톡톡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보면. 근데 공소장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일단 결론부터 그리고 단답하는 이게 언어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는 훈련이 거죠.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남 대변인 말씀대로 일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더 유능해 보인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적인 비전도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인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민주당이 과연 집권 세력으로서 정확한가? 이건 정권 교체의 열망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깊게 상관이 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러나 저러나 정권 교체의 열망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권 재창출이 거기서 구조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구조적인 한계에 딱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그 구조적인 이익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똑똑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처럼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일 수는 있고 조금 윤석열 후보는 그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개인 후보의 개인에 대한 평가의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표를 주느냐. 아까 정기남 대변인 신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이재명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진실성이 있는가? 저 사람은 말을 안 바꾸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소한 뭐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게 핵심 연관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말을 좀 뭐에 속마음이 나쁜데 문제가 있는데 말을 잘하면 뭐에 정책의 지속성이 없는데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뭐에 이 정책에 그때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재명한테 없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 말은 어눌하지만 저 사람은 끝까지 할 것 같다. 진실로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그럴듯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필요한 부분을 진솔하게 집행할 것 같다.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자질 대 자질로 과연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이재명이 과연 우위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후보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달고 달콤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 한 번만 더 이렇게 빨아보고 배워 물어보면 사실은 윤석열 쪽에 대한 이 선호가 입맛 선호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이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이유라고 봐야죠.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별로 물고 싶지도 않던데요. 한번 잡사봐 윤석열. 먹고 싶어야 먹죠. 예. 자, 두 후보 진영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셔야 후보 지지하고 활동하고 윤석열 그렇죠. 의외로 달콤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자,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요. 네. 지금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해요. 잠정이겠죠. 네.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여론조사 뜨질 않고 3%, 2%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한테도 밀리는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네. 고민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심상정 후보 이어가 볼까요?